자, 2025년 군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5P는 5 곱하기 4니까 20이고요. 7C5는 7C2랑 같죠. 계산하면 21이니까 답은 1번. 다음 2번 연립부등식이고요. 앞에부터 풀면 x가 7보다 작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풀면은 2x가 되니까 따라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약분하면 결론은 4 이상 7 미만인데 만족하는 정수는 4, 5, 6 3개니까 더하면 5번이겠죠. 다음 3번 전개했을 때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 그럼 이제 여기서 A를 골랐다고 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세면 그게 답이겠죠. 그럼 3 곱하기 4니까 12개입니다. 다음 4번 행렬을 줬고 A랑 2B를 더했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전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 더하기 D만 물어봤으니까 여기랑 여기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5랑 8은 그냥 더하면 되고요. 1이랑 8은 더해서 2배를 하면 되겠죠. 9니까 2배 하면 18이고요. 18이랑 8 더하면 26, 5 더하면 31.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연립방정식. 두 근을 구해서 곱해라라고 시켰네요. x랑 y를 각각 구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2차 방식을 풀어도 괜찮지만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게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y는 1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x, y의 곱을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도 좋고, 솔직히 이거는 그냥 가간법 쓰면 x, y가 잘 나오잖아요. x는 3이고 y는 2면 되겠네요. 답 4번. 다음 6번 3차 방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하겠다. 이 친구는 딱 보니까 1을 넣으면 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근이 아닌 한 실근이 1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두 허근이겠죠.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써주시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5기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합을 제곱해서 곱을 2배해서 빼면 되겠죠. 5번. 자, 다음 7번 3차 방식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허근은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겠죠. 그럼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나오는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다. 그럼 당연히 근이니까 이 친구들은 대입을 해도 되고,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하게 되면은 분모는 이렇게 둘이 곱할 건데 전개를 바로 합시다. 전개해주면 4 오메가 바 더하기 2로 묶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2 오메가 바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그냥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각각 여기다 대입했을 때 둘 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랑 두 근의 합은 모두 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남은 것만 써보면은 밑에는 7, 위에는 마이너스 4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랑 곱이 모두 1인 걸 아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배해서 빼면 되니까 1-2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8번 대지점 ABC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그런데
B하고 C 사이에다가 추가로 연결을 하겠대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없는데 여기다가 최소 몇 개를 추가를 해야 A에서 D까지 이동하는데 경우의 수가 80 이상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제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 A에서 B로 그리고 D로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겠죠. 4 곱하기 2니까 8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에서 D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겠죠. 근데 한편 B랑 C 사이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X개의 루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루트가 추가가 되는 게 A에서 B에서 C로 갔다 D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 D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A에서 B로 먼저 간다라고 하면 4가지고요. 그 다음에 X가지고 그 다음에 3가지니까 다 곱하면 12X가지입니다. 다음에 A에서 C로 가면 2가지, 그 다음에 X가지, 그 다음에 또 2가지니까 총 4X가지가 추가가 되겠죠. 이게 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14는 넘어가면 66 될 거고요. 요거는 16X니까 약분해주면 4는 안 되고 2로 약분 되겠네요. 8분의 33인가요? 요건 이제 4. 얼마니까 4. 얼마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답은 1번이겠죠. 자, 넘어가서 9번. 주사위를 3번 던져서 K번째 나온 눈의 수를 AK를 하겠다. 근데 요 대소를 만족했으면 좋겠대요. 여기서 되게 아쉬운 게 이 같다만 없었으면은 그냥 부등호 방향이 다 일치하니까 등호 여부도 똑같고 6개 중에 이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는 주사위 눈이 총 6개니까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20가지죠. 근데 A2랑 A3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거면 어차피 하나니까 얘를 한 뭉탱이로 보고 6개 중에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면 답은 2번입니다. 케이스를 2가지로 분류하면 되고요. 다음 10번. 7개의 숫자가 있다. 4개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각 자리수의 합이 짝수여야 하고 곱도 짝수여야 됩니다. 곱이 짝수가 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죠. 그냥 4개 중에 단 하나라도 짝수기만 하면 돼. 다만 이제 합이 짝수이려면 짝수의 개수보다는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 중에 홀수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홀수가 짝수계에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짝수만 4개를 더하든가 아니면 짝수를 2개 더하고 홀수도 2개를 더하든가 이렇게 크게 2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애초에 7개 숫자 중에 짝수가 2, 4, 6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지?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니까. 그럼 짝수 2개, 홀수 2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짝수 2개는 2, 4, 6 3개 중에 어떤 2개를 사용할지 골라주시고 동시에 홀수는 1, 3, 5, 7 4개인데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4팩토리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3, 얘는 6이고요. 24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은 144. 144랑 3을 곱해주면은 4번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그랬는데 뭐 정직하게 푼다라고 하면 x 범위를 나눠서 풀겠죠. 첫 번째는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도 풀고 그다음에 그래프로도 풀 수 있거든요. 이걸 그래프로 푼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4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데 이 정도쯤 그려질 겁니다. 이 요령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면 바로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 그러면 여기 y 값은 마이너스 1이나 4를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죠.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발생한 이 직선은 방정식을 구해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3이겠죠. 이쪽 직선의 방정식은 구해보면은 2x-3이겠죠. 근데 x 플러스 9라는 친구는 y절편이 이제 9니까 0,9면 한참 뭐 이런 데쯤 지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림상 약간 왜곡해서 그리면 요 정도쯤 그려지겠죠. 그래놓고 요 놈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나보고 찾으라고 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하고 여기가 어딘지를 찾아서 답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 한번 연립하고 얘랑 한번 연립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이 연립하면은 x가 1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9를 연립하게 되면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12까지인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15개겠죠. 답은 5번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줄 알면 이렇게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직하게 계산해도 됩니다. 아까 범위 나눴던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x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돼요. 그러면 2x를 주고 9를 가져오면은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 요거는 연립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 경우에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얘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x가 사라지겠죠. 남는 거는 좌변에 5만 남을 것이고 x 플러스 9가 되는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요거랑 요거를 연립한다 그러면 그냥 얘만 가져가면 충분하겠죠. 그지?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다 나오고요. x가 4 이상일 때는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절대값 벗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9가 되고 풀어보면 x가 12 이하다고요. 역시나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야 되니까 따라서 4 이상 12 이하가 되는데 얘네는 연립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합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를 착착 물면서 연결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12까지가 됩니다. 계산해도 동일하게 나오죠. 어느 쪽으로 풀었든 상관없고요. 자, 다음 12번. 대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개의 팀의 토너먼트 경기 대진표를 작성한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른 조건은 없네요. 그럼 이 경우는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본인이 평소에 많이 연습한 걸로 푸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아마 뭐 출제 의도인 것으로 예상되는 풀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은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걸 먼저 뽑냐면 이쪽 3명이 어떤 3명을 둘까 이렇게 뽑지 말고 그냥 어떤 3명이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예선에서 만날 것인가를 먼저 고르자는 거야. 그걸 고르는 방법은 뭐 분할과 분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6C3 곱하기 200분의 1 이게 이제 6명을 3대3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인터뷰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이 6명이잖아. 이 1, 2, 3, 4, 5, 6, 6명 있으면 1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은 5명 중에 어떤 2명이랑 함께 하겠냐. 그럼 5명 중에 2명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게 뭐야? OC이죠, OC. 예를 들어 저는 뭐 2번, 3번이랑 예선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면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하나 이걸 계산하나 당연히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뭐 요게 됐든 OC라고 할게요. 계산을 하고 나면 어디까지 된 것이냐. 예를 들어 이 1, 2, 3은 이쪽 예선에서 만나고 4, 5, 6은 이쪽 예선에서 만나요가 결정이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건 의미가 없고 이 부전승으로 올라갈 거냐 누군가랑 싸워서 올라갈 거냐 요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3명 중에 이 중요한 부전승 자리에 누가 올 것이냐를 골라야겠죠. 그 3가지죠. 그게 그 논의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테니까 역시나 저기에서도 3가지가 발생하겠죠. 총 90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뭐 같은 풀인데 순서만 바꾸는 거야. 순서만. 그러니까 총 6명 중에서 그 부전승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어떤 두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두 팀을 골라요. 6명 중에 부전승으로 올라갈 두 팀을 골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랑 2번이 부전승으로 올라가기로 했어. 1, 2번이. 물론 1, 2번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가 없죠. 여기서 부전승이든 무전승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남은 네 팀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인데 아까 전에 뭐 분할 분배처럼 생각해도 좋고 제가 알려드린 인터뷰 형식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넷 중에 어떤 둘끼리 예선에서 붙을지 골라야죠. 그러면 1번, 2번 제외하면 3, 4, 5, 6 4명이 남았잖아. 3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누구랑 예선에서 붙고 싶냐? 그럼 고르면 세 가지잖아요. 그지? 셋 중 한 명이랑 붙겠습니다. 하겠죠. 예를 들어 3, 4번이 뭐 예선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자동으로 5, 6번이 예선에서 만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3, 4랑 5, 6이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죠. 그치? 그 누구랑 예선을 치룰지는 결정이 됐는데 부전승으로 올라온 1번이랑 겨룰지 2번이랑 겨룰지는 이거는 섞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3, 4, 5, 6 할지 5, 6, 3, 4 할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90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좀 더 극단적인 풀인데 그냥 다 저지르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6팩을 해버려요. 6팩을 해버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그냥 막 나열해버린 거야. 다 섞어. 근데 이러면 너무 많이 저질렀어. 섞으면 안 되는데 섞은 게 많거든 지금. 이를테면 처음에 얘기했던 이쪽 뭉탱이랑 이쪽 뭉탱이를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지금 다 센 거 아니야. 그 2팩토리얼을 나눠줄 거고요. 한편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나 얘네들 자리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섞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2팩토리얼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더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720을 8로 나눴으니까 90이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답은 1번이고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풀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2차 정사각형렬 A가 있는데 연산 결과를 두 개를 줬네요. 그래놓고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게 있네, 그지? 그럼 아무래도 얘랑 얘를 연립을 하려면 여기 양변에 A를 곱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여기 A 탁탁 만들어주면 뭐야 똑같잖아. 결론은 요놈이 요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2차 정사각형렬을 제곱을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변형해서 푸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A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제가 편의상 ABC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 3이랑 ABCD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성분이 A 더하기 3C 그리고 B 더하기 3D가 되는데 이게 18이랑 1이 되는 거죠. 성분이. 그 다음에 한편 18이랑 1을 곱해 ABCD하고 그럼 성분 계산해보면 18A 더하기 C 그 다음에 18B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59하고 마이너스 35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3C가 18이다 이거랑 18A 더하기 C가 59다 이거 둘이 연립하면 A랑 C 나올 거 아니야. 이게 1이다랑 이게 마이너스 35다 이거 연립하면 B랑 D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론상 다 푼 거죠. 근데 뭐 다른 거 고민할 시간에 빨리 지금 손 움직여서 연립하면 충분히 답이 나오겠지만 그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사실 A, B, C, D를 하나하나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거든요. 합을 구할 거잖아. 합. 그러니까 A, B, C, D를 다 더한 게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 B, C, D는 안 구하고 이 개수만 잘 맞춰서 A, B, C, D를 다 더한 값만 뽑아먹고 도망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다 더한다고 해봐요. 그럼 A, B, C, D의 개수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 A, B, C, D 개수가 다 맞아야 합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얘네끼리 다 더해봤자 개수가 이제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실수배를 해서 이거를 양변을 몇 배를 하고 이거 양변을 몇 배를 해서 더했을 때 개수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식은
양변을 적당히 x배 한다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은 양변을 y배 한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양변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a의 개수는 x하고 18y가 될 것이고요. 그럼 b의 개수도 마찬가지죠. b의 개수도 x하고 18y가 될 겁니다. 근데 그 x 더하기 18y하고 이 c하고 d 같은 경우는 개수가 3c하고 y가 될 거예요. 그리고 3c가 아니라 3x하고 y. d 같은 경우도 개수가 3x하고 y가 되겠지. 3x하고 y 합이 될 거야. 이걸 갖도록 하는 x랑 y가 정리해 보면은 17y는 2x면 돼요. 이걸 만족한 x, y는 다 무수히 많겠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만만한 거는 당연히 x가 17이고 y가 2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17이고 y가 2다라고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개수가 뭘로 똑같아질 거냐? 여기 넣어보면 되죠. 17이랑 2를 넣어보세요. 여기 넣어도 괜찮고요. 그럼 53이죠. 다시 말해 양변을 x배하고 양변을 y배를 해서 양변을 더하게 되면은 a, b, c, d의 합이 나오는데 그 개수가 53이라는 거야. 그러면 53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한 게 이거를 더해서 x배하고 이걸 더해서 y배 한 거. 즉 18이랑 1 더하면 19고 x는 17 더하기 이렇게 둘이 더하면 24죠. 24를 2배 했으니까 일단 쓸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합차 공식 쓰면 18 플러스 1이랑 18 마이너스 1이니까 18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323이고요. 48입니다. 계산하면 371이죠. 371은 5로 약분하면 7입니다. 그래서 A, B, C, D 합이 7인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한데 이렇게 행렬의 성분의 합이나 그 좀 수열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나중에 대수 파트에 가서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 이런 식변형을 자주 하진 않지만 종종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잔기술이지만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이런 걸 전혀 생각 못해도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두 함수를 줘놓고 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라고 시켰네요. 그럼 뭐 계산해볼까요? gx를 2항에서 둘이 빼도록 할게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봅시다. 그러면 2ax 제곱 다음에 1차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2로 묶어줄게요. 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a의 범위가 딱히 안 나와 있어서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 a가 0일 때도 고려를 해봐야 돼. 근데 a가 0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건 날아가고 1차 부등식이 돼요. 근데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는 0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a가 양수냐 음수냐 중에서 방향을 고려하면 양수야겠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려면 이제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판별식 바로 쓰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서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7a.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4 이하거나 1 이상인데 a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고르면 되겠죠. 4번입니다. 다음 15번 1, 2, 3, 4 숫자가 적힌 카드 4장이 있다. 한 장을 꺼내고 다시 넣는 시행을 4번을 하는데 차례대로 A, B, C, D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간단하죠.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A랑 C가 같지만 않으면 되니까 처음에 꺼낸 A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요. B는 A에서 나온 거랑 다른 걸 골라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C랑 D는 뭐 아무런 제약이 없죠. 자유롭기 때문에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64는 3번이겠죠. 네, 어렵지 않게 곱의 법칙으로 풀 수 있고요. 다음 16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한 자의 자연수 A의 개수는 그랬네요. 자, 인수분해 시도를 좀 해봐야겠지. x에다가 아무래도 1 같은 걸 넣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1 넣으면은 2a, 4a 말수계 사라지고 1 사라지고 마이너스 1랑 플러스 사라지니까 딱이네요. 그 친구를 1차적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3차 항계수가 2a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1 x제곱을 2차 항계수로 가질 것이고요. 지금 보면 2차 항이 없네요. 2차 항이 없다는 것은 플러스 2a 마이너스 1 x를 인수로 가지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전개했을 때 2차 항이 사라질 테니까. 다음에 상수항이 4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상수항이 있네요. 그럼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될 텐데 1을 넣으면 또 0 될 것 같은데 그죠? 1 넣으면 또 되겠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또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상수항이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결론은 x 마이너스 1이 완전 제곱이었어요. 근데 얘가 세실근을 가지려면 근종류가 3개이려면 여기서 한 종류가 나왔으니 여기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x에 1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인데 1은 사라지겠네. 그러니까 6a가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일단 0이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자연수라 했으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으로써 총 3개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a의 정확한 범위를 구하려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사실 정확한 범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이걸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a가 몇 개인지 알면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대충 그리고 대칭축이 2잖아. 그지? 그러면 a에다가 자연수를 적당히 찔러 넣어봐요. 예를 들어 4를 넣으면 양수거든요. a에다 4를 넣으면 사라지니까. 근데 3을 넣으면 9-12 플러스 1이라서 음수야. 그 말은 3은 여기쯤 있고 4는 여기쯤 있는 거거든. 그럼 0보다 커요를 만족하는 자연수, 정확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4부터 시작해서 9까지겠죠. 합이 아니라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총 6개. 답은 1번입니다. 굳이 근해 공식 안 쓰고 이제 자연수만 보면 되니까 적당히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죠. 다음 17번. 포장지로 사탕을 포장해서 나눠준다. 5개씩 포장하면 사탕이 21개 남고 8개씩 포장하면 포장지가 남는다. 가지고 있는 포장지 개수 n이라 할 때, 자 이제 과부종 문제죠. 흔히 뭐 긴 의자에 사람들 앉히고 뭐 그런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학생이란다. 친구들 수도 잘 모르고 포장지 수도 잘 몰라요. 여기 주어져 있는 거를 뭔가를 미리서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포장지 개수 n이라 했으니까 n을 가져갑시다. 한 포장지에 5개씩 포장한다 했으니까 총 친구들 수가 아니라 사탕수를 생각해 보면은 5n 플러스 21개가 되겠죠. 5n 플러스 21개. 그런데 8개씩 포장하면 한 장 남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포장지가 하나, 둘, 점점점 이렇게 n개가 있다고 해봐요. n개의 포장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8개씩 계속 채워지고 있었고 포장지 하나가 남으니까 마지막에는 사탕이 빵개예요. 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인 게 여기는 일단 빵개는 아닐 거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8개란 보장도 없거든. 그치? 비어있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탕의 개수는 1개부터 8개까지인 거죠. 그래서 n-2개의 포장지에는 무조건 사탕 8개씩 있지만 n-1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포장지에는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는 없고 맨 마지막 포장지에는 사탕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총 사탕의 개수가 8 곱하기 n-2 더하기 1 이상이고 5n 플러스 21이 8 곱하기 n-2 더하기 8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가능한 사탕의 개수를 부등식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전개해 보면 8n-15, 이거는 이제 8n-8이죠. 그래서 이쪽 부등식을 먼저 풀면은 3n이 36 이하니까 n이 12 이하고요. 이쪽을 풀게 되면은 29니까 3분의 29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포장지 개수는 이제 분수가 나올 일은 없죠. 자연수니까. 자연수. 가능한 모든 n의 값의 합은 이게 지금 9점 얼마기 때문에 얘는 10이랑 11, 12 이렇게 3개 가능하겠네요. 그럼 11만 3번 있다고 치면 되니까 5번입니다. 자, 다음 4차당식을 줬는데 미지수가 2개고요. 보기차식이네요. 차수가 짝수밖에 없습니다. P, Q, R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고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권을 먼저 본다고 하면 이 x 4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는 3차랑 1차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예로 나눴을 때 몫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로 나눴을 때 보통은 몫을 모르니까 qx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3차항이 없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x 아니겠어요? 그지? 요렇게 해서 3차항 사라진 거겠지 뭐. 요렇게 전개해서. 그럼 1차항이 없잖아요. 1차항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뒤에 4x 더하기 r을 쓸 거거든. 더하기 4x 더하기 r. 그럼 여기 전개에서 나온 1차항이랑 이 4가 만나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여야 돼요. 그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요렇게 해서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겠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제 미지수가 사실상 r 하나만 남은 셈입니다. 뭐 전개한다고 치면요. 나조건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가 인수분해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뒤에는 x제곱 더하기 모식인데 요 k는 0보다 크다 이런 말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하나로 보고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기대를 할 텐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허근이어야 되니까 얘가 양수인 거고 이 친구는 여기가 3인 거 어떻게 알았냐. 두 실근의 곱이 마3이면 풀마 루트 3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3인 걸 근으로 갔나 보지. 이 정도는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죠. 정확히 쓰면 이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써놔가지고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실제 전개할게요. x 4제곱하고 여기 2차항 개수가 요렇게랑 요렇게랑 요렇게잖아요. 그러니까 4랑 마사는 사라질 거고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x 제곱. 그다음에 1차항은 사라질 거고 상수항은 더하기 8 플러스 r인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x제곱에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3을 대입해요. 수치 대입. 그럼 9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r이 0인 거죠. 그래서 r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수 비교했을 때 p는 2고 q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나한테는 이 세 개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6이겠네요. 3번입니다. 이렇게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적절히 활용해서 푸는 항등식 문제였습니다. 다음 논술형 1번. 자, 패밀리가 있네요. 6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나열할 때 A랑 I가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A랑 I는 어차피 이웃할 거니까 한 문자인 셈 치면 돼요.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라 그러면 5팩토리얼이고 A랑 I가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2를 곱해주시면 답은 240이겠죠. 다음 2번. A와 I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A랑 I 사이에 들어갈 두 개를 골라줘야겠죠. 4개 중에서. 그러면 4 곱하기 3입니다. 뭐 기호로 쓰면 4P2라고 하셔도 좋고요. 남은 두 개의 문자가 뭔가 있을 거고요. 이제 얘는 한 뭉탱이가 된 것이니까 하나, 둘,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해 주시면 곱하기 3 팩토리얼인데 끝난 것이 아니고 A랑 I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A랑 I 사이에 두 개를 넣으라고 했지 꼭 A가 I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는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A랑 I가 자리를 바꿔주는 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144겠네요. 12 곱하기 10이니까. 다음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배경 지식이 필요하면 되죠. 자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 패밀리가 있으면 요놈이랑 요놈이 모음입니다. 그럼 나머지 얘랑 얘가 자음인데요. Y는 여러분 모음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Y는 모음이 아닙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 공부를 다시 하고 오시고요. 예. 이 하나 둘 셋 네 개 자음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다라는 것은 양쪽 끝에 자음이 하나도 오지 않고 A랑 I가 있는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죠. 전체는 6 팩토리얼이고요. A랑 I가 양 끝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양 끝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FMLY 자음끼리 나열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4 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래서 720-48이니까 계산하면 67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분수령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자연수. 네, a는 정수. 일단은 하나씩 풀어봅시다. 요거는 풀어보면은 x-n이 마삼보다 작다 또는 x-n이 3보다 크다가 되니까 제대로 풀었을 때 x가 n-3보다 작다 또는 n+3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잘 되죠. x-a, x-a-8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요. 당연히 a 플러스 8이 a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랑 n 값을 모르는 상태라서 정확히 연립을 하기는 어렵지만요. 1번에서 힌트를 줬네요. a가 5라고. 그러면은 요 놈이 a가 5면은 5부터 13까지입니다. 그때 요 놈이랑 요 놈을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n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n이 얼마나에 따라 이제 범위가 달라질 텐데 수직선을 적당히 그려보면은 일단 5랑 13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얘랑 동시에 중복되는 방향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얘는 너무 작아서 여기쯤 있고 얘가 이제 여기쯤 있어가지고 얘끼리만 겹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거꾸로 n 값을 좀 크게 만들면 얘랑은 이제 겹쳐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너무 뒤에 있어서 안 겹치는 거야.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겠죠. 그럼 n의 크기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n이 충분히 작아서 n-3은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혼자 놀아. 근데 n+3이 여기 어딘가 있어가지고 겹치는 게 존재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가능한 자연수 x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n+3이 안쪽에 들어옴으로써 겹치는 게 2개가 되려면 13부터 시작해서 12까지는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11은 포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n이 얼마여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정확히 11이면 되지 않겠어? 11? 이렇게? 다시 말해서 n이 8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랑 13은 들어가는데 다른 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확인해야 될 게 8을 실제로 여기 대입해서 5가 되니까 그러면 5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선 겹치는 게 안 생기겠죠. 이거 괜찮네. 8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둘 다 이 교묘하게 하나씩 겹치게 만들 수는 없을까? n값을 좀 줄여가지고 키워서 해보면 지금 이 상태보다 정확히 n을 하나 더 키워서 n을 9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6보다 작고 또는 6보다 작거나 1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죠? n이 9면요. 그럼 12, 6,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러면 겹치는 게 5하고 13밖에 없으니까 2개가 돼요. 그래서 n이 9인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n을 하나 더 늘려주시면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마지막 이제 n이 10이 되면은 7보다 작다가 됩니다. 7보다 작다. 그러면 5랑 6이 들어가니까 2개가 되겠죠. 그리고 n이 10일 때 이쪽은 13이 되니까
13보다 커요 그러면은 겹치는 게 없습니다. 이때도 두 개가 되는 거죠. 5랑 6. 그래서 결론은 8, 9, 10 다 된다. 이거보다 커지면 겹치는 게 두 개보다 많아지니까 안 될 것이고 8, 9, 10을 모두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합은 27이겠죠. 자, 다음은 2번인데요. 이거를 좀 가져갈까? 이렇게 가져가고 이번에는 n 값을 줬네. n 값이 4래. 그럼 요건 1 되고 요건 7 되겠죠? 그때 아까랑 조건은 같아요.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부분에는 어차피 자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7보다 크다? 그러면 7보다 크면서 요거랑 겹치는 자연수가 두 개가 되게 만들려면은 지금 이 간격이 8칸이나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안쪽에 쏙 들어와 버리면 일단 큰일 나고요. 뭔가 이게 애매하게 걸쳐서 여기 앞에 두 개만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7보다 큰 거면은 8이랑 9가 들어가게 해야겠지? 그러면 a 플러스 8이 등호가 들어있는 걸 생각하면 정확히 9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8, 9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능한 a는 8을 더했을 때 9니까 1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답이 하나만 나오는 거면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지 않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내신 문제라서 신경 안 쓰시고 만드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모든이라 하면 최소 2개 이상입니다. 그게 사실 유도리가 좀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되는 a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오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불친절한 느낌이 좀 들지. 아무래도 구해놓고 찝찝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만 나오는데 왜 모든이라고 하지? 약간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오류는 아닙니다. 자, 다음 논술형 3번. 다음은 요 공식을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랍니다. 따라가 볼게요. 그대로 조합의 정의에 넣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조합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수치 계산을 할 때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을 많이 쓰겠지만 npr을 팩토리얼로 바꿔서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도 종종 쓰죠. 증명할 때. 얘는 이제 n 대신에 n-를 넣고 r 대신에 r-를 대입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가 자리에 들어갈 것은 n-r인데 n 대신에 n-를 넣고 r 대신에 r-를 넣었으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n-r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에는 n-r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나는 이제 이쪽이니까 n-1에서 r을 뺀 거. 그러니까 n-1 빼기 r인데 순서만 좀 바꿔주면 n-r 빠기 렌다. 발음이 안 되네. r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는 여기 있네요. 지금 아까랑 비교하면 갑자기 얘 옆에 r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도 r을 곱해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바뀐 거 보니까 얘한테 r을 곱해줬나 봐요. 그럼 r 팩토리얼이겠지 뭐. 다는 r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위아래 n-r을 곱함으로써 n-r-1 팩토리얼이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는 안 바뀐 거죠. 그대로 r 팩토리얼인 거죠. 그래서 비주얼에 비해 그냥 여러분이 정의만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손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자, 마지막 논술형 4번. 직사각형 ABCD를 A와 C가 겹치도록 그림과 같이 접으려고 한다. 자, 요 놈을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옮겼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BC 길이가 10이고 BC면 이제 긴 가로 길이가 10이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5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6루트 5. 근데 궁금한 건 AB 길이니까 궁금한 걸 X라고 잡자. 자, 이렇게 접은 도형이 나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게 여기랑 여기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고요. 여기랑 여기도 같을 거고요.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겠구나 생각이 들어야겠죠. 접은 거니까 이제 고스란히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겠죠.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써먹으려면 지금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요게 높이로 x로 이제 세팅하면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좀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디를 미수 잡을지는 본인 마음이지만 저는 요 길이를 미수 잡고 싶네요. 여기를 y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y가 되고 여기는 10-y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건 좋아. 피타고라스 쓰면 뭐가 나올 거잖아. 근데 그건 그건데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지. 결국 내가 필요한 건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또 대충 때려 맞춰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왠지 여기랑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 y 아닌가요? 이렇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은 논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접은 거라서 이게 직각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잖아요. 그지? 여기도 직각인데 여기도 원래 직각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요각이 얼마인지 몰라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요각을 동글뱅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동글뱅이가 됩니다. 이렇게 더해도 90이고 이렇게 더해도 90이니까요. 그런데 요각이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인데 야 대응되는 변의 길이 같아? 이건 합동이죠. 합동. 그죠? 합동인데 그러면은 요 빗변 길이랑 요 빗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 요 길이가 y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길이가 이제 그림상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은 게 맞네요. 이제 넓이를 나타낼 때 여기를 빗변의 길이를 y, 높이를 x라고 세팅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럼 x랑 y를 곱해서 2로 나눈 값이 6루트 5니까 2를 곱해주면 12루트 5가 될 것이고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x제곱 더하기 10-y제곱은 y제곱이다.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얘를 전개해서 절로 이항할게요. y제곱이 소거되면서 20y-100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푸냐면 y가 1차식이니까 y를 x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y 대신에 x제곱을 넣으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푸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루트가 있어서 꼴 보기가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 대신 x를 넣지 말고 여기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 144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래서 x제곱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똑같이 3차 방정식인데 루트는 없잖아요. 그지? 그럼 이게 20으로 묶으면은 y-5 곱하기 y제곱은 144 곱하기 5인데 약분해주면은 5랑 4 날라가니까 36이죠. 전개해 보면은 y 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6은 0이다라는 y에 대한 3차 방식을 풀면 되고 여기 36이니까 2, 3 이런 건 택도 없고 6 정도를 넣어보면 216 마이너스 180 빼기 36이니까 정확히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y-6을 묶어주시면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이쪽은 허근이라서 항상 양수니까 여기서 0이 나오겠죠. y는 6이고요. 신나서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x, a, b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 y 곱이 12루트 5에다가 y 대신 6을 대입해 주시면 x 값은 약분해서 2루트 5임을 알 수 있죠. 루트가 들어있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루트를 소거를 하고 이렇게 예쁜 식을 풀어서 나중에 대입하는 게 낫겠지. 네, 논술형 4번까지 풀이해봤습니다. 봤는데도 잘 모르겠는 게 있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